그럼 여기는 우리 막내는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2대 왕이 됐겠죠. 근데 어머니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뭐였어요, 승재님 약속이? 형제들을 구출해 주자. 그렇지. 네. 동생들을 꺼내줘라. 승재님이 크로노스면 꺼내주겠습니까? 안 당연히 꺼내주겠습니까? 꺼내주죠. 예. 꺼내줘요? 네. 아, 순수하시다. 근데 이 정치가 배신이더라. 배신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더라. 안 꺼내줘. 왕이잖아요. 이미 왕은 된 거죠. 왕이기 때문에 안 꺼내줘. 맞아. 왜냐하면 왜? 형 동생들이잖아. 예. 아, 이방원이 아. 이방석을 왜 죽였냐고. 아. 위험하잖아요. 나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가인님이 가해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놈을 쉽게 하죠. 쉽게. 약속해놓고. 그렇지. 톡 보내도 읽었는데 답이 없어. 익십. 뭐 전화하면 뭐 전화도 안 받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야가 찾아간 거야, 크로노스를. 너 보니까 네 애비랑 똑같네. 아니야, 너 네 애비보다 더한 놈인 것 같아. 그러면서 네가 네 애비를 내쳤듯 너도 네가 낳은 자식에 의해서 내쫓길 거야. 어머. 라는 저주를 걸어. 아. 이게 곧 예언이 되는 거지. 이 크로노스가 이 저주를 받고 말 그대로 노심초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하필이면 다산의 여신이야. 어떡해. 그래서 부인인데 사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떡해. 안 왔는데 아이가 생겼어. 어떡해. 다산이니까. 아이고. 여보 나 임신했는데 어떡해? 어떻게? 임신했어? 기뻐야 되잖아. 첫 아이인데. 근데 기쁨과 엄마의 저주의 공포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저주지. 아이를 낳는데 또 딸을 낳네. 혹시 따님도 있으세요? 네. 딸 아들이에요. 더 잘하시겠네. 저 아들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너무 기쁘죠? 네. 기뻤겠냐고요. 아, 그쵸. 얘가 나를? 어. 얘가 나를? 설마 혹시 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얘를 살리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얘가 죽어야 돼. 정승재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지. 한가인님한테 넘어갑니다. 어떡해. 아, 자식을 죽일 수는 없고. 자, 다 만납니다. 김원 교수님. 제 생각을 말하는 건가요? 본인 아니면- 생각이죠. 학자가 아니라. 예. 제가 그렇다면 얘가 나를 죽여도 좋다. 멋지세요. 크로노스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을 입에 넣어버립니다. 잡아 먹어요. 꿀꺽 삼켜버립니다. 어머. 그러고 나서 또 임신을 했어요. 어머. 처음이 힘들잖아요. 둘째부터는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쑥쑥 삼켜요.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까지 다 잡아먹었습니다. 크로노스. 웬일이야. 그럼 가인님이 만약에 여기는 크로노스의 부인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을 차례대로 잡아먹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또 가이아처럼 또 죽여야죠. 너도 죽어라. 아, 어떡해. 근데 문제는 여섯째를 또 임신한 거예요. 아. 근데 얘까지 이 잡아먹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산의 여신이 누굴 찾아가냐?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 어머니, 저 이전에 아이들을 5을 잃었어요. 당신 아들이 잡아먹었어요. 얘마저 잃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비책을 알려줄게. 크레타 섬 알지? 거기 가서 출산을 해. 그러면 지킬 수 있다. 가가지고 이제 동굴 같은 데서 그 아이를 낳아요. 낳는데 갑자기 크레타의 요정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지켜줘요. 그럼 내 아이를 낳았잖아. 젖을 먹여야 되는데 떠나야 돼. 왜? 남편이 찾아. 어떡해. 어딨어 여보? 여보! 막 이러는 거죠. 젖도 먹이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 만삭이었잖아. 근데 지금 배가 줄어들었잖아. 근데 그냥 가면 걸리잖아요. 걸리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크레타 섬에서 돌멩이를 하나 주워. 네. 돌멩이를 주워서 아이를 싸는 강보에 싸가지고 가져가요. 6째입니다. 그리고 주니까 아이고. 크로노스가 그러면서 꿀꺽하고 삼켜버려요. 돌을 삼켜요. 돌을. 자기 애인 줄 알고. 이래가지고 크로노스의 6째가 목숨을 이게 건진 거예요. 막 이제 그 자기가 뭐 누군지도 모르고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멋진 소년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갖고 그날도 막 바닷가에서 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조개 잡고 있는데 저쪽에 막 바닷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섬 사람 내가 다 아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었더니 해안가에 서 있는 여인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I'm your grandmom. 난 가이아라고 해. 내가 너의 할미다. 아이야. 그러면서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할애비를 네 애비가 내쫓았고 엉망진창이다. 아이고. 먹고 애비가 막. 네 앞에 형제들 5을 다 아이고. 잡아먹었는데 네가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거야. 넌 유배지에 지내는 거야.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네 애비에게 저주를 걸었어. 자식에게 쫓겨나는 저주를. 이제 네가 나의 예언을 실행할 때다.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믿기지도 않고 너무 무서운 거야, 애가. 그래. 내가 그 무서운 크로노스를 말도 안 돼,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도망을 갔지. 막 가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러다 나 진짜 나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를 거세하기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두려웠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해냈어. 그런데 그의 아들이 나이니 나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할머니를 찾아갔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이아가 얘기를 합니다. 넌 해낼 수 있다. 네가 태어났을 때 염소의 젖을 먹이면서 너를 키웠어. 네가 울 때면 크로노스가 들을까 봐 북을 쳐서 그 소리를 막았어. 그렇게 널 키웠어. 그리고 그들이 너의 이름을 지어줬어. 제 이름이 뭔가요? 너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뜻의 제우스란다. 아, 그게 제우스구나. 그럼 할머니가 아빠에게 낫을 줬었잖아요. 그럼 저에게도 비장의 무기를 줘야 할 텐데 저에게는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 여기는 가이아가 제우스 손바닥 내밀어봐. 이거다. 그러면서 비장의 무기를 줍니다. 과연 이 비장의 무기가 무엇일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에서 이렇게 계속 친부를 죽이잖아요. 예. 숨은 뜻은 뭐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자꾸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들이니까 죽지는 않고 아버지를 밀어내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강하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트로크토니아라는 개념을 씁니다. 파트로라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고 크토니아라는 뜻이 이제 죽인다는 뜻이죠. 아버지를 죽인다. 근데 저기서 사실 신이니까 죽진 않잖아요. 단 아버지의 존재 이유를 또는 아버지의 권력을 죽인다라는 은유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저런 강의를 하면은 학부모들이 특히 그러죠.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버릇 없이 굴지 않겠느냐. 미개 질서가 깨지는 거죠, 맞아요. 완전히. 근데 이 걱정은 언제부터 시작됐었냐면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플라톤도 그 국가라는 그 책에서 첫 단계 해야 될 교육이 그 이야기 교육이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 교육이 잘 끝나면 그 다음에 산수를 가르쳐라. 산수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지금 말씀대로 기성세대가 원하는 걸 주는 그렇죠. 거지. 원하는 걸 주게 되는 거여서
이게 나쁜 이야기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쁜 이야기의 표본으로 바로 저 걸리고. 아이고. 근데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교육의 주요 콘텐츠는 저 신화였거든요. 그 2000년 전부터 어린이 필독서였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딴지를 건 사람이 플라톤이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플라톤 작품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작품 속에 소크라테스는 저 얘기를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죠? 난 어려서 배웠지. 배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철학자가 되셨어요? 역설이네. 예,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런 이야기는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역설을 받아들인다면 저거는 교육 콘텐츠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솔직한 교육을 했구나.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하늘의 신도 낳고 산의 신도 낳고 바다의 신도 낳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넌 여기 있고 넌 여기 있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가르쳐줘요. 가이아가. 너는 의대 가고 너는 법대 가고 너는 음대 가라. 그렇죠. 만약 자식들이 엄마 말씀을 가이아 여신의 말을 다 잘 들었으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이 됐겠죠. 근데 거기서 반항한 게 바로 우라노스인 거죠. 그러면서 엄마를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크로노스도 아버지를 거세하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어른들의 특징은 기존의 틀에 너희들을 가두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끝까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너희들의 시대는 안 와.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질서는 변하지 않아. 반항해야 돼. 뚫고 나와야 돼. 이 세대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에너지로 보았던 게 아닌가.